북한이 무조건 좋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김정은 똥싸게 돼지라고 써놨던 적은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눈물 흘린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때 그거 보면서 막 우는 북한 주민들 봤죠. 저 북한 주민들이 우는 것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훈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북한하고 연락을 해보면은 마인드가 많이 바뀐 대신에 사람들이 무서움을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바뀌는 거를 북한 당국도 알고 있는데 통제는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그래도 중국에 왔다 갔다 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근데 지금은 중국에 못 갑니다. 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 분들께서 북한하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좀 꽤 계시는데 거기서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법들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김정일 시대 때는 성인들만 처벌하는 법밖에 없었어요. 미성년자들은 기껏 해봐야 소년 단련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인식이 변화되는 거는 성인들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에요. 청소년들이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무슨 명목이 있어야지 통제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 우리가 흔히 저것도 변화됐다고 하냐?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북한에서 여성분들이 짧은 치마 입는 것도 사실은 변화된 거입니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무릎 밑으로 12cm인가 7cm가 내려와야 돼요. 김정일 시대 때 문신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오직 문신을 여기다 단결 말도 안 되는 것들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은. 근데 이것을 가지고 북한 당국에서도 막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냐면 이설주나 김여정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같은 그 딸 김주혜 가도 놓고 보면은 요즘 망사 같은 거 입고 나오더라고요. 예, 무슨 난 그래서 그랬어요. 아유, 저 북한의 모기장을 뜯어가지고 갖다 옷을 만들어. 패밀리들도 변하고 있는데 북한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누구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 변화를 유행시키는 것은 김정은 패밀리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북한이 김정일 시대 때는 와이프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가족도 공개하면서 물론 아들은 공개 안 했지만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발전하는 현 시대의 추세에 맞게끔 따라오게끔 대놓고는 못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최근에 딸 김주혜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들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언젠가는 이제 후계자로 나올 겁니다. 방송에서도 김주혜가 후계자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주혜가 후계자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아들놈이 되면은 또 자기도 또 정통성을 또 따질 거 아닙니까? 나는 백두 혈통이다 하면서 5대 혈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혈통인지 무슨 혈통인지 솔직히 김정은이는 잘 몰라요. 물론 김정일이도 갔죠. 김주혜가 나오니까 저는 좋았던 거죠. 초창기에 자기가 집권을 하면서 북한에서 3년 동안에 공포정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북한에서 지금까지 3년 이후로 총소리보다 아마 그때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3년 동안에 가장 북한에서 극악무도했을 거예요. 고모부도 죽이지 통참모장 죽이지 민무력부장 죽이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포정치를 하던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나옴으로써 되게 조금 유해 보이지 않아요? 김정은이도 저런 모습이 있었나? 딸 데리고 다니면서 나 그 딸 보니까 조금 그렇긴 그런데 그 교육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계덩어리 같은 김정은이 손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김주혜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나 못 사가더라고.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또 대장이라고 하면서 당대회라든지 당 전원회의라든지 그럴 때 어린 놈이 장성을 달고 있다 하면 그게 바로 후계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정은이가 나왔을 때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 장마당 세대를 폭동을 일으킨다. 해외에서는 가능하겠죠. 북한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사이다 채널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억울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어떤 우리들이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북한 체제에서 폭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 상상 그 이상입니다.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보위원 한 명이 북한 일반 주민 700명에서 1500명 정도를 감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한 명이 어떻게 700명, 1500명을 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원이나 협조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 동향은 다 장하고 있습니다. 보위부에서만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기관, 보안기관, 검찰기관, 그리고 또 청년동맹 조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농군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이 사람들의 사상 동향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슨 시위가 벌어졌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북한에서 30년 살았는데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고 저희 아버지도 보연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때 보연할 때도 시위가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것만 있냐면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축구 보러 갔던 무슨 경기장이든 이런 곳에서 보안원이나 보위원하고 다툼은 있을 수 있죠. 일반 주민하고. 그래서 조금 무리를 빚을 수는 있지만 시위 폭동은 없습니다. 개인이 투소 사건은 있지만 폭동은 없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들은 그쯤 됐으면 다 튀었어야 돼요. 북한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다? 지금쯤 교화소 갔을 겁니다. 뭐 정치범 수용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그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면은 지금쯤 튀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다면 북한 가서 지금 교화소 가야 되고,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폭동은 불가합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라는 거는 맞습니다. 한때 코로나 시기 때죠.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연설하면서 과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눈물 흘린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건 그만큼 김정은이가 젊은 나이에 북한 체제를 통솔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팔이를 한 거죠. 그때 그거 보면서 막 우는 북한 주민들 봤죠. 저 북한 주민들이 우는 것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진짜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로 우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평양 사람들 아닙니까? 평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 울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북한의 고난행군을 끝내고 강성대국구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2의 고난행군을 맞았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또 다른 북한하고 인맥을 맺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못 들여왔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제가 전화했을 때 북한 정보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인지 굶어 죽는 건지 모르겠다.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자가키트라고 하나요?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걸린지 몰라요. 일단 둘째,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동을 또 막았어요.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 건지 굶어서 죽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국경이 풀리면서 식량을 조금 들여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들여오는 식량이 뭐 북한 주민들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잖아요. 군인도 먹어야 돼, 평양 시민들 먹어야 돼, 주변에 또 사법검찰기관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먹기가 얼마나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둑질한 거죠. 경제적인 분야에서 북한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경제 스파이를 많이 조금 키우는 것 같아요.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돈 또 갈취하는 이런 놈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뭐냐면 이제 당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전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서 가상화폐 탈취를 꽤나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돈을 전문적으로 갈취하는 그런 데가 있고 기업들에 취직을 하면서 그 중요 기업들의 아이템을 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스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원에 가보면 몇 명 없어요. 내가 잘한 것 같아가지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제가 한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북한에서 못된 짓을 했지만 그걸 반성하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오시겠다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원에 계시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나원에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러시아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나가 있던 분들이고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뭐 북한에서 지뢰밭도 설치하고 전기철조망도 설치했다는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저도 뭐 지뢰밭 전기철조망 넘어왔어요. 중요한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안면인식이 되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등록이 끝났대요. 코로나 시국에. 근데 지금 현재 오려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 가면 다 걸립니다. 이 CCTV에 다 걸리는 거예요. 바로 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중국에 나는 잡아가세요, 난 탈북하려고 그러던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하고 가는 거나 같대요. 그래서 지금 오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오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신분증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안면 인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조용히 살면은 용서하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 2016년 9월까지 이제 정보과에 있으면서 거기에는 이제 기밀 문서 자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뉴스에는 이런 것이 이제 안 나오죠. 왜냐면 북한에서 그거를 뭐 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도 뭐 진짜 극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 씨들에 대해서 투서를 이제 반대하는 투서를 쓴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대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 개인이 반감을 품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일 개인이 점차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탈곡장이라고 해가지고 추수 때 이제 벼를 수확을 하면은 벼를 푸는 게 있어요. 거기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시멘트 포장한 데다가 이제 김정은 똥싸게 돼지라고 써놨던 적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김정은이를 싫어하고 김씨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2,300만이 다 좋아할 수가 있어요. 북한도 역시 김일성의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주교도 같고 기독교도 같고 불교도 같고 다 똑같아요.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무조건 좋아하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그 신선하게 자라는 농작물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사건들도 있는 것이 북한인데, 언론에서나 탈북민분들도 흔히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돌지는 못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명사수인지 개사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기 좀 그만 쳤으면 좋겠어요. 김정일 때도 그러더니 또 김정은이 때도 그래. 난 진짜 북한의 이 정치 방식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강압적이라는 것은 뼈저리게 너무 체험을 해가지고 막 짜증나요. 내가 어릴 때는 믿었어요, 김정일이. 근데 성인이 된 지금으로서 내가 북한에 있으면서 김정은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믿겠어요?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어떻게 3살에 총을 쏘고 차를 몰아. 말도 안 되는데 3살에 핸들 잡지도 못해. 마른 반대로. 브레이크는 악셀은 어떻게 밟게? 거짓말이거든요. 3살에 총 쐈대. 백발백중 명사수대. 근데 총 쏘는 장면들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북한에서 실지 사진도 있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쏘는 걸 좀 나와달라고. 쏘는 걸. 정훈아, 내 말 똑바로 듣어. 그 ICBM 그 창고에서 나올 때 나 기가 막혀가지고 CG를 기가 막히게 썼더만. 아주 그냥 대한민국 TV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 관종이에요. 딱 나오면서 이제 로켓 나오니까 시간 딱 보면서 이러고 쇼하더니 총 쏘는 거 좋아하잖아. 너 그런 거 좀 한번 찍어서 올려봐봐. 진짜 백발백중 진짜 통구멍 내는지 한번 좀 보자. 백발백중 명사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맨날 술만 먹고 그런 놈이 사격 선수를 365일 아무리 사격 훈련해가지고 경기 나가도 10점 만점 맞기 힘든데 술 먹던 놈이 무슨 총을 쏴가지고 백발백중이에요. 일단 그건 진짜 근데 그 북한에서 또 믿겠죠? 촬영을 해서 풀 영상을 공개해. 또 그것도 쇼할 수 있어. 뒤에다 저격수 갖다 놓고선 쏘라고 하고선 또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정은이는 백발백중 명사수 사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답을 할게요. 현 북한을 보면서 저는 암담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또 두려운 것이 있어요. 제가 북한에 살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생겼어요. 통일입니다. 점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서 보니까 통일이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32,000명 조금 넘는 탈북민들도 아직 하나로 뭉치지 못했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아직 어우러지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통일이 돼서 북한의 저 2,300만 김씨 체제에서 살던 그리고 또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겠느냐. 너무 무섭더라고요. 첫째,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살인국가 1위가 됩니다. 일단 지금도 동독과 서독은 아직까지도 약간의 감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진짜 거기서 살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가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네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지만, 그리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동독과 서독은 편지라도 왔다 갔다 했고 통화라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완전 분단입니다. 완전 분단된 국가예요. 그리고 문화권도 다르고 정치권도 다르고 아예 다릅니다. 북한에서 그냥 한국 TV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인드가 여기서 나서 자란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같겠어요. 여기 와서 10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고 저도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나서 자란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말이 끊기기 시작하고 버벅버벅 돼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북한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죠. 밤새껏 이야기가 됩니다. 통일은 어느 한순간에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통일 방식, 강화도를 남북의 공동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강화도까지 가는 다리 있습니다. 북한만 없어요. 북한에서 강화도까지 다리 놓는 거 멀지 않아요. 가차워요. 그리고 거기를 남북 공동구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성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개성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육지로 돼 있기 때문에. 섬에다 가다 놓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이 사람들이 어떤지 가서 보고 싶다. 가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저 자본주의 놈들 어떤 놈들일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거기는 시장도 있고 모텔도 있고 다 있어요.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공동자치구역입니다. 남북 공동자치구역. 그리고 북한 사람은 북한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공동자치구역을 만들어서 이 2,300만, 5,300만이 다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남북이 하나가 돼야지. 솔직히 이 대한민국에 있는 3만 2천, 3만 얼마 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또 이 사회에 어울려서 이러진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으로 살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것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물론 빨리 통일되면 좋죠. 근데 이거는 시간 차이가 있어야 된다. 네, 오늘 사이다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듣을말 못 들을말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들 이렇게 걸러 들으시면 되고요.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은 이철은 TV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술도 마시고 뭐 일하는데 현장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하기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거짓없이 진실하게 북한의 삶이 어떻고 대한민국의 삶이 어떻고 북한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살던 사람들의 생각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관심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